네,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습니다. 세계 1위급의 역대급 인공지능을 출시한 건데요. 이게 퍼포먼스도 놀랍지만 사실은 퍼포먼스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스페이스X도 하고 테슬라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회사인 오픈 AI에 대응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xAI라는 회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xAI에서 그록3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록3는 최근에 핫한 기능들은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그록3,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언어 모델이 있고 여기에 추론을 좀 강화한 모델이 있습니다. 추론을 강화했다라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할 때 빠른 속도로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답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답할지를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답을 하는 모델들을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게 아무래도 답변의 퀄리티가 더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식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핫한 거를 또 잘 집어넣고, 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에이전트 기능까지 넣었다. 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딥 리서치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검색을 정말 능동적으로 이 검색의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검색 에이전트를 오픈 AI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그런 것과 퍼포먼스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록만의 검색 에이전트도 출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 에이전트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면 결국 여기선 딥서치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기능을 활성화를 해놓고, 자,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는 스페이스X에서 가장 큰 그 로켓이죠. 이 로켓이 다음 발사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찾아볼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씩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듣자마자 위키피디아부터 가보는 거죠. 너무 뭐 당연한 얘기죠. 보통 가치 있는 정보는 위키피디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스페이스X 페이지를 아마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위키피디아의 스페이스X 페이지를 보니까 2025년에 25번의 발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없네라고 하면서 이제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닫고요. 그리고 다른 또 로켓 발사 정보가 있는 rocketlaunch.org에 들어가서 보니까 앞으로 있을 2개의 스타쉽 발사 관련된 정보가 있었어. 근데 이것만 갖고 바로 대답을 하기에는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소스를 보고 체크를 더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사이트를 찾아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정말 검색하듯이 하나하나 웹사이트를 뒤져가면서 검색을 하는 이 기능을 사실은 1, 2주 전에 오픈 AI에서 출시를 했었고, 사실은 또 그게 한두 달 정도 전에 구글 제미나이가 출시를 했죠. 물론 제미나이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 기능이 나온지를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보기는 했지만 별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길래 다루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핫한 기능을 이렇게 재빨리 그록에서도 제품화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건 또 코딩과 관련된 데모였어요. 요즘에 인공지능 모델들은 전부 다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록의 이 언어를 이해하고 코딩을 하는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자, 어떤 일을 일단 시켰냐? 지구에서 화성까지 우주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3D 그림으로 그려줘. 그것과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4초 정도 생각을 하고 코드를 쫙 만들어냈는데요. 결과물을 보시면 노란 게 태양, 그리고 파란 게 지구, 빨간 게 화성, 그리고 녹색이 우주선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랑 화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요. 그 공전을 하는 사이에서 우주선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질 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를 오가는 우주선과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그림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실 제가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이거였는데, 비주얼드랑 테트리스를 섞은 것 같은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트리스 룰은 다들 아시죠? 테트리스는 이렇게 퍼즐들을 쌓았을 때 이 퍼즐들이 한 줄이 꽉 차면 지워지는 게 테트리스고, 비주얼드 같은 경우는 룰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파란색이지만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3개가 연달아 있으면, 혹은 3개 이상이 있으면 이 3가지가 동시에 없어지는 게 비주얼드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테트리스라는 게임도 존재하고
비주얼드라는 게임도 존재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게임은 지금까지는 존재하는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임을 그록3가 코딩을 해서 만들어 버린 거죠. 비주얼드랑 테트리스를 짬뽕을 했는데 일단 테트리스처럼 하나씩 내려오는데 한 줄이 돼도 사라지지만 비주얼드처럼 같은 색깔이 연달아 3개가 나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길다란 게 내려오죠. 근데 이 길다란 게 보면 잘 내려오다가 잘 왼쪽 끝으로 붙이면 민트색이 연속으로 3개가 되겠죠. 민트색이 연속으로 3개가 되면 바로 비주얼드의 규칙대로 그 민트색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게 된다라는 거죠. 테트리스와 비주얼들을 반반씩 섞은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게임이었는데 이런 게 된다라는 게 저도 데모를 보면서 정말 놀라웠던 일이고요. 그리고 더 충격이었던 건 바로 그록3가 완전히 릴리즈가 되고 나면 그록2는 오픈소스로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충격인데 일론 머스크의 정말 엄청난 야심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모든 인공지능을 다 잘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인공지능의 모든 부분을 1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픈소스 분야마저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강한 야심을 표출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 분야의 가장 선두가 메타에서 만드는 라마였는데 요 라마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이제 인하우스, 자기들이 온프레미스로 인터넷 안 되는 데서 우리만 쓸 수 있게 해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이 은근히 라마를 많이 활용하면서 라마가 사실 이제 이 업계의 아름아름 스탠다드가 오픈소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나름 스탠다드였는데 이제 그 지위까지 빼앗고 싶다라는 야심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마크 얘기를 할게요. 벤치마크라는 건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어떤지를 비교를 하는 건데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코딩 이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인공지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록이 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든가 최근에 핫했던 딥시크라든가 아니면 클로드나 GPT-4.5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추론 모델끼리도 비교를 했어요. 자, 여기서 추론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참 동안 좀 고민을 하면서 답을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요즘 인공지능 모델들 사이에서 대세가 됐죠. 그 대세가 된 모델이 바로 추론 모델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픈 AI의 O1 혹은 O3라든가 아니면 딥시크의 R1 같은 모델들이 추론 모델로 상당히 핫했었는데 이제 그런 핫했던 추론 모델들을 모두 이겼다라는 게 그록3의 추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록3도 일반 모드가 있고 추론 모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바로 챗봇 아레나라는 곳에서의 그록의 성과였습니다. 이 챗봇 아레나라는 건 뭐냐면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이 콜로세움이라고 그 전사들끼리 싸우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옥타곤인가요? UFC 선수들 싸우는 데 같은 그 링 위에서 1대1로 이제 맞다이를 까지 않습니까? 격투기 선수들끼리 1대1로 맞다이 까면서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데 그런 것처럼 챗봇 격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챗봇이 나와서 두 챗봇이 격투를 하는 겁니다. 격투를 하는 방식은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어떤 인공지능 모델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하는 걸 보여주고 판정단이 심사위원들이 그냥 누구의 답이 더 좋았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흑백 요리사에서 백종원이나 안성재가 눈을 감고 요리의 맛을 보고 누가 요리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맛만 느껴보고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모델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 인공지능 모델이 대답한 결과만을 보고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순위인데요. 거기서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대중적으로 봐서도 가장 잘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참 힘들었나 봐요.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그록의 개발진들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록3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GPU 20만 개를 다 같이 돌리는 게 가장 어려웠나 봐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122일 만에 GPU 10만 개를 설치하고 돌리고 또 92일 만에 GPU를 10만 개 더 받아서
GPU 20만 개를 210일 만에 GPU 20만 개를 이제 동시에 돌리는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엄청나게 큰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그 외주를 주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외부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규모가 생각해보세요. 10만 개, 10만 개. 이게 보통 그 빅테크에서 한 해에 사는 게 몇십만 개 정도인데 한 해에 사는 거를 갑자기 해달라고 하면은 아무리 엄청난 데이터 센터 업체라고 해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주를 주려고 해보니까 그 외주 업체들이 1.5년에서 2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나 그딴 거 모르겠고 사과해요 나한테.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거의 200일 만에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개고생을 했고 그걸 200일 만에 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멤피스 테네시에 있는 가전제품 공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바꿔버렸고요. GPU 설치부터 시작해서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수랭식 배관까지 모두 구축을 했다라고 해요. 컴퓨터 한 대를 설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컴퓨터가 수십만 대가 동시에 모여 있으면 이게 진짜 완전 다른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전기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들고 고성능 GPU를 돌리게 되면 열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거든. 근데 원래 열을 식히려면 원래는 바람을 불어서 공랭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GPU는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액체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정말 제로부터 하나하나 다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에서 새벽까지 작업해가면서 네트워크 문제, 전력 문제 다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또 이렇게 제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 정도 사이즈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 클러스터, 단일 클러스터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를 제로부터 구축을 한 거야.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노하우가 세계 1등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에 인공지능 개발하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가 큰 병목이잖아요. 근데 이 병목을 직접 뚫어내는 정말 고성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고, 자, 이 소중한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는 도전자였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초격차를 벌리는 1등으로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개발팀의 노하우로, 완전히 XAI 개발팀의 노하우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20만 개를 만들었지만 우리 이제 20만 개 받고 20만 개 아니야, 이제 20만 개 넘어서 100만 개 GPU를 때려 박은 클러스터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20만 개 모아놓은 것도 세계 1등인데 100만 개는 이제 완전한 초격차를 벌리겠다라는 얘기고,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GPU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연스럽게 100만 개 GPU 쓸 거라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거기다가 HBM도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 동시에 좀 들었고요. 결국 이런 GPU의 수요가 뜨거우려면 스케일링의 규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GPU를 더 때려박으면 성능이 향상되는 규칙도 있어야 되는 데다가 그 인공지능 관련된 업체들이 하드웨어를 사기 위해서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달을 놔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런 업체들은 GPU를 갈구하고 있다, 갈증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그록이 후발 주자인 건 맞는데 진짜 이 그록의 퍼포먼스 2023년 중순에 시작됐는데 금방 이렇게 오픈 AI를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7월에 창업을 했는데, 자, 작년에 그록2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오픈 AI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모습이었지만 2025년 2월에 나온 그록3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도 탑티어다라는 거를 세계에 좀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따라오다니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도 만들면서 자율주행도 만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면서 우주선도 만들면서 도지라는 이 정부 효율성 부처까지 하면서 이렇게 빨리 따라오다니,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닌가. 제가 여기 안 쓴 것도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 안 쓴 것도 많은데, 어쨌든 수많은 회사를 이렇게 동시에 경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오나. 아니, 남들은 지금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지금 정신 나가는 상태인데 이걸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탑티어 AI 회사들의 실력 차이가 이렇게 종이장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그
그록 3를 쓰면서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후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후기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은 좀 부족하다 이런 코멘트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이 엄청난 클러스터에 그리고 이제는 어쨌든 벤치마크 기준으로 탑티어 모델급으로 올라온 이 XAI의 행보가 진짜 앞으로 얼마나 더 미쳐 날뛸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좀 들었고, 또 하나 재밌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쨌든 XAI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X에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X가 텍스트 데이터들이 많긴 한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번에 XAI 데모를 보신 분들은 XAI 데모가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옛날 트위터였던 X에서 했거든요.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XAI가 영상도 올릴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은근히 요즘에 XAI의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올리거든요. 원래 트위터의 시절에는 이 기능이 없었다가 왜 이 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X에 들어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야, 영상 데이터까지 다 빨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다양한 영상 데이터가 있어야 그 영상 데이터를 갖고 엄청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텍스트 데이터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꽤 고품질의 데이터를 X를 통해서 모았다면 이제 영상 데이터까지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모을 수 있겠구나. 좀 있으면 소라 같은 거 막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결국 세계 정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주식 혹은 테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